일주일 대담 시간입니다. 최근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내에서도 적지 않게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하면 스토킹 신고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특징과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 YWCA 통합상담소의 양금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도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으로부터 3년간 스토킹 당해오다 살해된 사건이었죠. 피해자가 집요한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1심 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참혹한 결말을 맞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 스토킹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협업이 잘 안 돼서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봤습니다. 스토킹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스토킹을 아직도 꾸준한 애정 공세로 보는 낮은 인식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낮은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 조치 부족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스토킹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낮아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되고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관련 보완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그리고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애정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해봤자 상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피해자 고통이 극심하다고요? 네, 스토킹은 대부분이 애인이나 배우자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주변에 아는 사람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는 구체적으로 불안감, 공포, 두려움의 심리적 피해는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골절, 타박상이나 수면 장애, 호흡 곤란, 그리고 가슴 통증 등의 신체적 피해부터 학교, 직장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 사회생활의 단절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피해의 심각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스토킹이 발생하면 스토커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거나 또는 피해자도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커의 성향이 과도한 집착이나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스토커에게 또 다른 집착할 이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토킹을 당한다고 느껴진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게 좋고요. 이때는 사소한 피해라도 녹음, 촬영,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스토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스토킹 사진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주변인에게 알려서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주변인이 스토킹 피해 사실을 모르고 스토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소에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제주 YWCA 통합상담소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그 피해자의 상당수가 공포와 불안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 상담원과의 심리적 안정 속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돼가지만 제주에서도 관련 범죄가 여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 시행 이후에 3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게 처벌이 약해서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10월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약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사후 처벌이어서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나 또 다른 범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초기부터 가해자를 추적 관리하고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수사나 기소를 못한다. 이 조항을 빼면 협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게 되고 또 다른 스토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복 범죄까지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신당역 사건도 합의를 강요하다 보복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애끓는 순애보 정도로 바라보는 부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러한 그 사회 인식이 오랫동안 스토킹을 가볍게 우리가 여기게 했는지 모릅니다. 스토킹을 우리가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위는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 막기 위해서 또 이 스토킹 범죄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도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네, 앞에서 제가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할 줄 알고 폭력의 경계를 이해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다양한 폭력 예방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성인권 교육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꾸준히 이런 교육들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제주 YWCA 통합상담소에서도 도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신청하셔서 인식 변화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꼭 경찰이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서도 혹시 주변에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는 주변이 있으면 꼭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합니다.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스토킹 범죄를 멈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